안녕하십니까. 바이오 투자학교의 이혜진입니다. 많은 응원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내주신 질문과 의견 중에서 같이 공유했으면 좋은 내용은 정리해서 영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바이오 관련한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주간에 있었던 바이오 시장의 주요 흐름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여전한 가운데 미국에서는 계속적으로 GDP라든가 아니면은 소비 지표가 예상치보다 잘 나오면서 높은 금리가 보다 더 길게 갈 것이다. 부정적인 전망이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연준이가 이제 금리 동결을 한 가운데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여지는 남겨놨지만 향후 물가가 이제 안정되고 있고, 그리고 기업 실적 둔화에 대한 우려,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내년 중반 정도에 인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견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주요 지표를 살펴보면 장기금리, 즉 미국 10년 국채 금리가 4.7%에서 4.9% 사이를 등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이제 불안한 상황이긴 하고요. 유가는 90달러에서 80달러, WTI 기준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80달러까지 이제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밴드들을 위로 뚫느냐, 밑으로 뚫느냐의 그런 사이에 있는 밴드 상황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 2분기 정도 상반기 중에는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이다, 이런 이제 시각에서 내년 말 정도에나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이다 라는 의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뭐 두 개의 전쟁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따라서 경제라든가 금리에 대해서 예단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의 그런 불확실성이 현재 주가에는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다가 기업 실적이 조금씩 부진해지는 상황이고, 앞으로 그 물가가 좀 안정되는 그런 시그널들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저는 내년 2분기에는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이다. 그리고 선행성을 보인다 그러면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바이오 업체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S&P 500을 보면은 플러스 0.5% 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소형주로 구성되어 있는 아크지 ETF는 0.2%, 그 다음에 대형주로 구성되어 있는 ETF, 바이오 ETF, XLB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 시장 대비 다소 부진한 그런 실적을 보였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피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4.4%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 제약 지수도 3% 정도 하락하는 부진함을 보였습니다. 에스모에서 발표한 유한양행의 임상 실적 결과가 그런 시장의 기대치를 다소 못 미치면서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코악트, 그 다음에 타임폴리오 액티브 ETF 같은 경우를 살펴보면은 코악트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4%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타임폴리오 같은 경우에는 주간 기준으로 1.5% 상승을 했습니다. 이 이유는 그 지지난주에 상당폭 하락폭이 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등 효과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유한양의 임상 결과 발표가 다소 아쉬웠죠. 그래서 시장에 큰 힘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봤었는데 오히려 다소 안 좋은 쪽으로 작용을 했고요. 특히 신약 개발하는 회사들에게는 부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코악트하고 타임폴리오 같은 바이오 ETF를 보면은 주력 종목이 유한양행이었습니다. 대체적으로 8% 정도 매수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 주를 보면은 비중을 좀 줄였고요. 주력 종목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가 또 알테오젠,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중심으로 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간 미국 바이오 산업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상당히 의미 있는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FDA의 자문위원회에게 버텍스하고 크리스퍼 테라피틱스가 개발한 엑사셀,
현재 FDA가 신약 승인을 검토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는데요. 이 엑사셀이라는 신약 물질에 대해서 안정성을 평가해 달라라는 자문을 의뢰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발표가 되었고요. 그게 시장에 우호적으로 이틀 연속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기반 유전자 편집 치료제로 개발된 겸상적혈구를 병을 치료하는 물질입니다. 이 물질에 대한 안전성, 특히 이게 유전자를 편집하는 치료제이다 보니까 오프 타겟팅 할 시 환자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전자 편집 치료 물질에 대해서 FDA는 지금까지 보수적인 입장을 취해 왔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 특이한 것은 임상 효과에 대해서는 자문을 의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오프 타겟팅에 대한 예상치 못한 부작용과 관련한 자문을 의뢰했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자문위원회에서 투표를 하지 않았고요. 그 오프 타겟팅에 대한 코멘트만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문위원회 대부분의 위원이 이 엑사셀의 오프 타겟팅 부작용을 발견하지 못했고 이 물질을 전체적으로 지지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향후 조금 더 많은 데이터를 보강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 시장에서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유전자 편집 치료제나 유전자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들의 주가가 이틀 연속 크게 상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이제 FDA가 이런 자문단의 의견을 100% 따르는 건 아니고 또 따를 의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경향을 보면 대체적으로 자문단과 의견을 같이 하는 그런 경향을 보였거든요. 그래 따라서 시장에서는 아마도 12월 8일로 예정되어 있는 그런 신약 결정 기일에 이 엑사셀이 신약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공교롭게도 이 자문단이 이제 평가를 한 10월 31일에 마운자로로 최근에 주가가 상당히 급등세를 보였던 이 일라이 릴리가 빔 테라퓨틱스하고 벌브라는 회사가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유전자 편집 물질, 치료제 물질 3개를 6억 달러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또 일라이 릴리는 새롭게 유전자 편집 관련한 물질, 약간 엑세셀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런 염기서열 2주를 자르는 게 엑세셀이고 이 빔 테라퓨틱스의 물질은 유전자 서열 1개의 서열을 바꾸는 그런 베이스 에디터입니다. 어찌됐건 이러한 그 유전자 편집 치료제에 관련한 2가지의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면서 전체적인 유전자 편집 관련한 치료제 개발 기업들 그리고 바이오텍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고요. 12월 8일에 만일 사상 첫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기반 유전자 편집 치료제가 승인이 된다면 시장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에 있었던 국내외 바이오 관련한 뉴스를 종합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